손을 대기 전에, 걸음만 하기도 전에 이걸 만진대요. 뭘까요? 스마트폰. 안녕하세요, 박숙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자주 보여서 좀 잔소리 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인생 선배의 잔소리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사실은 제가 수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이들 수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부작용을 잘 알고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눈치채셨죠? 예, 혹시 우리 아이가 해당된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듣기 싫어도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있지 않나요? 그죠? 예, 저희도 뭐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청소년을 스마트폰 중독을 걱정했죠. 아니래요. 요즘에는요, 만 3세 이전 아이들도 훨씬 비율이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점점 심해지겠죠, 여러분. 인간의 뇌는 성인이 되어서도 물론 이제 발달하게 되지만 만 5세부터 6세 무렵에 가장 많이 발달한다고 하거든요. 이 시기에 아이들이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예. 이 신생아 시기에는 성인의 뇌 25%가 발달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신생아부터 6년 사이 있죠. 이 시기에 성인의 90%의 인간의 뇌가 완성이 된대요. 또 만 12세 정도면 거의 성인의 수준으로 발달이 끝난다고 하거든요. 그 시기에 이런 스마트 기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앉았다 하면, 눈만 뜨면 애들이 말이 없고 늘 이것만 하고 있어요. 학원차를 타든 학원을 걸어오든 와서든 쉬는 시간이든 항상 이걸 그래서 저희가 빈 바구니에 수거까지 한단 말인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수긍하는데요, 큰애들은 왜 뺏어가냐고 난리예요. 다시는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몰래 해요. 내려놓고 이렇게. 세상에 얼마나 심해졌으면, 그죠? 근데 그런 아이들은 왜 스마트폰을 좋아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그런 기기를 좋아하는 걸까? 이유가 다른 게 없대요. 이 자극이 강렬할수록 뇌를 흥분시키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뇌 속의 수많은 회로 중에서 일부만 자극이 된대.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퇴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올바로 성인의 뇌로 건강하게 자라지를 못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아이들은 어떤 증상을 갖고 있냐면 뇌 모양이 팝콘처럼 변한대요. 그러니까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팝콘처럼 팍 튀어오를 것처럼 즉각적인 현상에만 반응한대, 뇌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는 전두엽 있죠. 특히 충동을 조절하는 그 뇌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주의력 결핍증, 그 다음에 과잉 행동장애, ADHD 들어보셨죠? 그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지금 많아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아졌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밖을 야외 생활을 못하다 보니까 앉아서 맨날 그것만 했잖아요. 그래서 금쪽이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그런 아이가 많은, 주변에 특별한 아이가 아니에요. 주변에 굉장히 많단 말인 거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 좌뇌와 우뇌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좌뇌는 언제 발달하나요? 우뇌는 언제 발달하나요? 아시나요 혹시? 각각이 다르거든요, 발달되는 시기가. 특히 이 취학 전에, 초등학교 취학 전에는요, 우뇌가 더 발달해요. 이미지 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많이 봐야 돼요, 이미지를. 근데 글자만 보고 숫자만 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취학 후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단뇌가 발달돼. 언어의 뇌가 발달한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뇌가 발달하는 최적기 시기에 빨리 흘러가는 영상이라든가 공부만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스킨십, 부모와의 상호작용, 놀기, 체험하기, 이런 게 진짜 중요한데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가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그죠? 충동이 조절이 안 되고, 또 하나 정서가 낮아져. 정서 지능이 어떻게 낮아질까요?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요.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네, 정서적인 안정을 가장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부모님과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림책 읽어줄 때 강조하는 게 뭐였나요, 여러분? 상호작용을 많이 하셔라. 무릎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셔라 말씀드렸죠? 그게 빠져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스킨십이 부족하고 욕구불만이 분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의 결핍증, 과잉 행동장애까지 연속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지금부터 제가 디지털 키즈의 뇌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릴게요. 꼭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 당장 디지털 미디어를 끊으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할 일 뭐라고요? 디지털 미디어를 끊으세요. 아셨죠? 한동안 반발은 있을 거야. 하지만 10살 이내까지는요, 부모를 더 좋아해. 그래서 부모가 좋아하는 걸 좋아한단 말인 거죠. 그래서 단호하게 안 돼!
라고 하시고 신나게 그 대신 놀아주고 체험하게 하고 상상놀이하고 이런 시간으로 채워주시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스마트폰을 부모님도 사용하면 안 돼. 엄마는 하는데 아빠는 하는데 그죠? 그럼 아이들이 억울해하잖아요. 그죠? 특히 애들이 제일 억울해하는 거 아시나요? 아이는 빨리 공부해 들어가 보내놓고 엄마 아빠는 밖에서 텔레비전 틀어놓고 깔깔거리고 웃고 개그 콘서트 하는데 못 나가서 짜증나고 막 그런 거 있죠? 예.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 그래서 서서히 끊지 말고 단호하게 한 번에 끊어야 된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럴 때 어떤 거로 대체하느냐? 그림책으로 대체해 주시는 거예요. 뇌 발달에 좋은 자극을 주는 그림책. 예, 두뇌 발달에 아까 이미지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초등학교 이상 가면 좌뇌가 발달하고 이걸 가장 적합하게 잘 만든 조화롭게 만든 게 뭐예요? 그림책이라는 거예요. 그림책. 그래서 그림책으로 들려주는 게 딱 좋다. 아이들이 책을 싫어한다. 좀 금단 현상이 보여준다. 이럴 때는요. 팝업 구성이 좀 독특한 책 있죠.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장르 있죠. 관심사. 이런 책, 그리고 누가 봐도 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는 책 있죠? 그런 책으로 보여주시면 딱 좋습니다. 좀 잔소리 같으셨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쓴 잔소리 들으셔야 돼. 한 번에 그냥 편하려고 밥 먹는데 좀 편하게 다른 사람 시끄럽지 않게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단호하게 끊어주시고요. 오늘 저녁부터 한 장 한 장 넘기시면서 아이와 속도를 맞추시면서 대화를 나눠보세요, 여러분. 밥상머리 토론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뇌도 균형 있게 발달을 하고요. 특히 정서 지능에 너무너무 좋다는 거. 아니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안 하실 거예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